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TV입니다. 자, 프로토 77회차 경기별 예상 축구 챔스 경기 목요일 새벽 경기까지 이어지는 일정의 챔스 경기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선 우리 그 복귀 영상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와서요, 사랑니를 좀 뽑고 와서 이게 좀 입이 좀 불편합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양해를 좀 구하려고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발음, 딕션이랑 호흡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보고 갔다가 그냥 가서 그냥 빼기만 하면 그만이겠지 했는데, 갔다 오니까 또 이렇게 붓기도 하고 이게 말하기도 불편하고 좀 아무튼 불편하네요. 뭐 아프지는 않는데, 아프다기보다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약도 먹고 이제 하니까는 괜찮은데, 뭐 이것도 붓기 가라앉으면 괜찮아지겠죠. 네, 아무튼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기별 예상 챔스 축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그 밖의 경기들 쭉 이제 멤버십 전용 게시물로 경기별 예상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멤버십 분들은 참고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챔스 일정도 이제 멤버십 정리된 정리본은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 또 승무패 편성이 또 되어져 있는 그런 챔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중점적으로 핸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경기서부터 아약스랑 베식타스의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력합니다. 여기 아약스는 뭐 생각보다 더 세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고요. 핸디가 지금 떨어진 것이 이렇게 핸디가 2.0, 3.5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85번 경기는 샤크타르 도네츠크랑 인테르의 경기가 되겠는데, 인테르가 첫 판을 지금 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챔스 조별리그인데 여기에서 임하는 승부 의지가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강한 승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인테르다. 그래서 인테르 쪽을 일단 레귤러로 보고는 가는데, 원정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SH 도네츠가 셰리프에게 지기는 했습니다만 전 만만치 않은 전력 팀이라고 보고 있어서 핸디는 좀 자제하고 싶다. 이 레귤러 뱃에 좀 중점을 두고 싶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88번 경기 파리랑 맨시티의 경기. 여기는 맨시티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정신 차린 맨시티는 최고, 리그 최고, 유럽 최고, 리그 강력한 우승 후보, 챔스 강력한 우승 후보, 이렇게 되지요. 맨시티, 레귤러 뱃, 맨시티, 이렇게 봅니다. PSG는 메시에 대한 활용도가 그렇게 최적화된, 효율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포체티노 감독과의 불협화음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고, 몸 상태도 그리 좋지 못하고 있어 메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흥분했던 PSG, 메시가 들어온 다음에 흥분했던 PSG를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참고 볼 필요가 있겠다, 오버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오히려 맨시티가 세다. 그래서 여기 핸디 공략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저는 봅니다. 다음에 라이프치히랑 브루헤헤 경기가 되겠는데, 저는 여기는 역으로 저는 갑니다. 레귤러 백 자체를 저는 역으로 이렇게 보고 가는 이러한 구도라서, 당연히 브루헤 쪽에 프렌을 잡고 가는, 라이프치히의 정배 속에서 마인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브루헤 스탠스에서 브루헤의 프렌을 잡고 가는 이러한 공략 스탠스를 저는 가지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이거 직전에 헤르타 베를린을 아주 대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약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약하게 된 것이 있고요. 전력은 좀 약해졌다라고 좀 보고, 사비체르 등 주전들 좀 많이 나간 부분, 그리고 브루에도 수비 위주의 축구를 하면서 한타 노리는 거 요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싶고, 그냥 굉장히 거칠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먹히면은 그 승부 가능하다. 다음에 94번 경기인데 포르투랑 리버풀의 경기. 여기는 저는 패스입니다. 패스. 일단 이 레귤러 패스에서는 패스고요. 여기서는 패스고, 레귤러 패스고, 여기라면은 포르투의 프랭 승부는 한번 해볼 만하다. 요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포르투를 복병으로 보는 관점 이다. 그 관점이고, 그런데 그 실전 배팅을 좀 조율해 감에 있어서는 레귤러 배스는 약간 좀 무리로 보여. 승무패라면 또 접근법이 틀려지지요. 그런데 포르투에서는 이제 우리 핸디를 활용할 수 있어서 포르투의 프렌을 잡고 가는 승부는 요거는 좀 노려볼 만하다. 요거를 좀 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르투는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1실점 이상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클린시트도 막 밥 먹듯이 뽑아내는 그런 팀 포르투. 리버풀이 뭐 그렇게 막 골 잔치를 펼치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다음에 밀란과 AT의 경기. 여기는 AT 쪽으로, 저는 배당판의 흐름도 AT 쪽으로 좀 잡혀 있죠. 흐름은 좀 잡혀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AT. 그리고 여기까지도 핸디를 한번 도전해 본다. 핸디 도전 가능. 핸디 도전 가능. 여기 좀 밀란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질라탄이 있으면은 좀 한타를 좀 볼 수 있는 기대치가 커지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또 부상당해서 나간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기 좀 부분이 좀 아직 AT 쪽으로 원정 배당을 보면서 핸디까지 한번 노려보는 요런 거. 다음에 도르트문트랑 스포르 CP의 경기. 여기는 뭐 점배당이라서 안 봅니다. 여기는 저는 핸디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여기는 저는 보고 싶지 않고, 홀란드의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출전한다 그래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요쪽 핸디는 요쪽으로 핸디를 좀 보고 간다. 요거는 또 요거는 뭐 건들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레알과 샤리프의 경기. 요거는 뭐 이런 점배당은 볼 필요 없겠고, 여기까지 딱 두 골 핸디까지 여기까지만 본다. 여기까지만. 전 여기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도 분명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직전 승부에서 한번 선전한 게 있으니까 여기 한 템포 좀 죽이고 가고, 요 정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알까지 받고 아탈란타 경기. 아탈란타랑 영보이스가 한 건 했습니다. 맨유를 이제 잡았는데, 그때는 홈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이뤄낸 것이라서 뭐 재차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 핸디 공략 가능하다. 여기까지 보고, 여기는 제니트 말면 제니트는 무조건 이겨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 뭐 제니트가 아주 특 A팀 정도는 아니라서 여기서 굳히기 승부, 여기까지는 저는 일단 패스하고 싶고, 굳히기 승부. 그 다음에 미넨이랑 키예프의 경기. 여기 뭐 유력하죠. 여기 유력한데 뭐 이거 점배당이라서 걸레배당인데, 여기 보면은 2.0, 3.5입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는 저는 이 선이라고 봅니다. 2.0과 3.5가 딱 선이라고, 경계선이라고 봐서 3.5 핸디를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쪽. 그런데 배당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한 1.55, 1.56 이상만 돼도 괜찮은데, 그래서 요 선에 맞추고 공략하는 정도,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핸디 전략. 그 다음에 미넨까지 받고, 그 다음에 벤피카의 경기. 벤피카 경기가 여기 있습니다. 벤피카랑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되겠는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홍역을 단단히 치르고 있죠. 뭐 지금 감독 교체 요구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재정적인 부담에다가 선수들 다 나갔고
특급 선수들 다 나갔고 재정적인 부담 계속 남아 있고 감독 교체 팀 내 트러블까지 계속 좀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고 벤피카 복병은 벤피카다. 여기가 이제 역배당짜리 벤피카를 보고요. 여기 이제 벤피카 역배당이기 때문에 프렌을 안고 씁니다. 다폴도로 가는 스타일이시라면은 요거 하나는 요렇게 프렌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요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저 페이지를 좀 올려서 보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벤피카 쪽으로 봤죠. 벤피카 쪽으로 이렇게 봤던 거 벤피카 쪽으로. 그다음에 맨유랑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여기는 저는 맨유 쪽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1.39입니다. 맨유 쪽 유력하다라고 보고 충분히 두들겨 맞고 선조정 받고 넘어와서 전 여기는 핸디까지 맨유의 마인 승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볼프스랑 세비야의 경기 여기는 볼프스가 제가 보고 있는 복병입니다. 볼프스부르크의 프렌 승부 요거 재미있어 보이고요. 베어호스트가 버티고 있는 이 조가 이 볼프스부르크, 세비야 그리고 짤츠부르크, 릴 이렇게가 지금 한 조거든요. 한 조입니다. G조 상황인데 이 G조가 아주 안개 전국입니다. 어느 팀이 떨어질지 어느 팀이 올라갈지 일단 이런 조 홈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홈 승부가 홈에서 져버리면은 이렇게 초박빙의 편성이 짜여진 이런 조에서는 홈 승부지가 어느 조의 상황보다 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짤츠부르크 보고요. 여기는 저는 핸디는 짤츠부르크 스탠스 쪽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여져서 일단 짤츠부르크 승부는 레귤러에 중점 담그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마헨이 볼프스 쪽에 역배당 속에서 프렌이 잡혔기 때문에 요거 가능하고 그리고 압축해서 비중 조절하는 스타일이라면 요 배당 가지고서 요 배당 보여드릴게요. 요 배당이 크니까 요 배당 가지고서 보고 이렇게 때리고 받치고랄지 때리고 받치고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다폴도로 안고 가고 싶으신 스타일이라면 요것이 좀 활용 가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벤투스랑 첼시 저는 첼시 쪽으로 봅니다. 첼시 맨시티한테 0대1로 졌는데 리그에서 맨시티, 첼시 둘 다 셉니다. 둘 다 세다. 그러면서 맨시티는 파리 상대하러 가고 첼시는 지금 유벤투스 상대하러 좀 원정에 나섰는데 파리랑 유벤투스 비교하면은 그래도 파리가 좀 더 세지요. 지금 유벤투스는 좀 전력이 빠진 게 있고 그리고 맨시티랑 첼시랑 비교하면은 정신 차린 맨시티가 좀 더 세지요. 그러면은 맨시티의 파리 원정, 첼시의 유벤투스 원정 전부 다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이런 각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첼시 봅니다. 첼시 그리고 여기 첼시 쪽에 핸디도 공략 유효, 노림 유효하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77회차 경기별 예상 축구 챔스 일정 목요일 새벽 경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핸디 공략 전략 여기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치과 치료를 받고 오는 바람에 좀 오늘 이 딕션이 좀 안 좋았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